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입니다. 말에도 힘이 있죠. 오늘은 누군가를 웃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테러,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기업 소개해드릴게요. CG온의 김미균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CG온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곳인가요? 저희 CG온이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소셜 댓글 라이브리라는 서비스 하고요. 네. 또 리뷰 큐레이션 서비스 어트랙트라고 하는 서비스, 이제 두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 회사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댓글 또는 리뷰 같은 것들을 좀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댓글과 리뷰는 좀 온라인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와, 그럼 창업은 혹시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22에 했거든요.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나이가. 말하면 제가 사실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럼 뭐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15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네. 22살에 창업을 시작하시고 한 15년 차 정도 되신 우리 대표님. 이 CG온의 대표 서비스가 라이브리예요. 소셜 댓글 서비스. 사실 요즘 그 대면 소통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사나 SNS에 올라온 글을 볼 때 댓글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CG온에서 개발한 라이브리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다들 라이브리 하면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 서비스를 못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읽거나 할 때 뉴스 하단에 댓글을 쓰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댓글 영역을 거의 저희 회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댓글 달 때 예전에는 사이트별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댓글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보시면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댓글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기능이 이제 소셜 댓글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희 CG온에서 제가 창업했던 제 22살 때 처음 만들었던 구조고요. 이런 소셜 댓글 시스템은 SNS 로그인해서 댓글을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편의성을 또 가지고 있고 작성을 하면 그 사이트에도 남고 자기가 이제 트위터로 로그인했으면 트위터로도 댓글이 동시에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유도 좀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 댓글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악성 댓글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방법은 이제 원래 회원가입을 얻은 곳에서 하게 되면 뭐 개인 신상 정보부터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접근에 좀 편의성이 보장이 되니까 이용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이 작성한 댓글을 본인이 관리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댓글을 작성할 때 좀 본인의 지금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이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좀 성숙한 댓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그 하고자 하셨던 일이 방송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은 방송인이었죠. 혹시 어떤 분야를 희망하셨는지? 그때 전 아나운서가 꿈이었었거든요. 예. 중학교 때부터. 느낌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런데 그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입학도 신문방송학, 지금은 언론홍보 영상학부라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진로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도 전공을 선택해서 갔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방송인을 좀 계속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계속 꾸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진로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돌아보니까 저희 그 기존의 미디어에서 제가 하나의 역할을 맡기보다도 좀 뉴미디어,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었고 그 넓은 영역에서 뭔가 기여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악성 댓글 문제가 되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 당시 제가 창업할 당시가 연예인들 자살 사건도 좀 연이어 터지고 있었고 또 악성 댓글 문제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개인이 혼자 방송인이 되는 일보다는 더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고 창업을 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만약에 나에게 또는 나의 측근의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제 그때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혹시 대표님도 본인이 혹은 지인이 어떤 댓글로 인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창업할 당시에 제 지인이 가깝게 겪었던 일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이 되게 컸고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최진실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감, 걱정, 되게 충격 이런 것들이 와닿아서 창업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냐 없냐만 여쭤보신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크게 호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긴 하죠. 악성 댓글 문제를. 댓글로 인해서. 네.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온라인으로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는 계기였습니다.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잘 극복을 하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뭔가 존경스럽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또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각별히 힘을 써주고 계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연예인도 많고 또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일부 여론은 댓글을 좀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어요.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보단 네. 댓글이라는 행위 자체는 되게 가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창구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저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건 좋은 접근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댓글을 폐쇄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곳에서 안다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뉴스 사이트에서 작성되는 악성 댓글이 많이 회자되곤 있지만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SNS라든지 네.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제가 사실 더 걱정하고 있는 건 근래 이제 확장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로까지 확장이 되거나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일상화됐을 때 그 안에서 또 활용하게 된 온라인 서비스들 상에서의 댓글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막을 수 없는 행위들이고요. 또 더 건강해진다면 양질의 가치를 많이 발산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댓글을 막는다면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댓글과 비슷한 그런 행위가 또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 악플을 막을 수 있는 좀 예방책으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철학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이 문제를 처음에
이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네. 여러 방법을 고민했었어요. 지금의 이 댓글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도 뭐 토론 시스템을 개발해 보기도 했고 뭐 댓글을 작성할 때 이게 땡땡땡 욕설 있으면 땡땡땡 처리를 한다거나 여러 뭐 필터링 시스템도 고려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현재 댓글 시스템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저희는 그냥 이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뒷담화가 아주 좀 자극적이고 유혹이 강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그 댓글이 좀 인기가 많아지고 또 상위로 오르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악성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굉장히 뭐 못된 사람이라고 상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네. 저희들 초반에 이런 여러 도구들을 만들 때 가장 고려했던 게 작성자의 심리였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하고 공조해서 이 악성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평범하신 분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운 초등학생이 걸어 들어오는데 초등학생이요? 네, 그 친구들이 썼다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악성 댓글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되게 여성 혐오 발언이 심각해서 고소를 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나 평범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셨었어요. 심지어 딸이 있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둘 얘기할 건 없지만 전 되게 다양한 악성 댓글러들로 고소되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사람이 나빠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 악성 댓글이 발생되는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걸 개선하려고 여러 도구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머리를 쓴 거죠. 정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사람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수단이 좀 느려요.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이 라이브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기사를 보면 그것만 보지 않고 댓글을 많이 보고요. 익명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기 때문에 아까 초등학생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그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은연중에 그 자기 가치관으로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어린 세대일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체성이 같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하다고 제가 보는 건 점점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물리적 한계를 온라인은 넘어서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영역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4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에 머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의 올바른 건전한 소통 문화를 위한 어떤 뭐 개발자의 책임감도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느껴요. 저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라이브리를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요. 버전이 10번째 버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서비스 만들고 지금 11년 차가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10년 정도는 이런 소셜 댓글을 설치하는 회사들이랑 공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사이고 고객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로 저희는 언론사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나 공공 서비스 사이트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설치자들이랑 어떻게 하면 댓글을 쓰는 공간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은 작성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댓글을 잘 쓰고 싶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가 포인트 제도가 들어가요. 등급제와 그리고 배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댓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이분의 댓글은 좀 볼만하다. 이분의 의견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배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분들을 좀 롤모델
어찌 보면 리더 그룹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 서비스 의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예전 초등학생 때 과제로 일기를 쓰라라고 하면 잘 안 쓰지만 인터넷 공간에 하루에 한 번씩 일기 쓸 때마다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스탬프를 주거나. 예, 그러면 또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좋은 제도로 정착하면 좋겠네요. 이 라이브리 사용자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 누적으로 3,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오, 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뭐 사이트에 설치를 한다면 저도 이 댓글 서비스를 보면은 SNS를 누르고 댓글을 써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몇몇 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이트가 훨씬 적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수에 비하면 네. 저들은 아마 0.01%도 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들 있잖아요. 블로거도 있고 커뮤니티도 그렇죠. 있고. 근데 저희들은 주로 더 많은 대중이 활용하고 있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이트나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늘고 있고요. 특히 좀 그 좋은 상황은 네. 저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를. 네. 왜냐하면 악성 댓글 문제가 좀 아시아권의 문화와 좀 민첩해요.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특히 지금 중국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상하이에 법인을 내기도 했고 네. 점차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제 라이브리를 개발한 지 이제 11년 차라고 하셨나요? 라이브리 개발은? 그렇죠. 그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10번째 버전이 나오는데 그동안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많죠. 너무 많았죠. 처음에는 네. 제가 비개발자다 보니까 전공을 아까 말했듯이 신문방송, 언론홍보 영상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서비스 완전히 기술 회사고 또 저희는 정말 기술이 베이스, 이게 경쟁력인 회사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그래서 만드는데 오래 걸렸고 다행히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공동대표, 김원진 대표가 이런 IT 기술 방향이어가지고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라이브리 첫 번째 버전이 나온 데까지도 3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럼요. 네. 이게 또 아무래도 또 댓글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보고 또 댓글을 악플을 단 사람들도 막상 만나보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보면은 이른바 인류애가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 역으로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고 온라인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의 우리들을 조금 더 잘 챙겨서 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인군자 그런 느낌인데요. 저 가끔 그래서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나랑 동갑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CGO니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굳이 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뭐 그런 쪽에 더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네, 정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창업할 당시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만큼 오래된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한국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소셜 벤처, 뭐 한국어로 영어로 옮긴 정도밖에 안 된다 보실 수도 있는데 소셜 벤처는 조금 더 저희들이 넓은 영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좀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조직이면 전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문제는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방법론이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왜냐면 되게 뻔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미 시도했던 것들이 또 먹힐 리는 없거든요. 이미 시도했던 것들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남아있다는 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혁신적인 조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먼저냐 사회적 가치가 먼저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경제적 가치가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되고요. 맞아요. 또 사회적 기업에 기업이 본어거든요. 사회적은 수식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기업은 기업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라이브리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 효과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악플이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저희 라이브리 설치 사이트에서는 되게 뭐 드라마티컬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악성 댓글의 비용이 정상 댓글보다 12배 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댓글이 그 들어갈 틈이 없었죠. 네. 정상적으로 댓글을 쓰기엔 너무나 악성 댓글이 막 누더기처럼 막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시작조차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2.7%로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개 중에 2-3개 정도만 악성 댓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였던 거죠. 네, 정말 이 효과를 보면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다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네, 구조만 잘 마련해주면 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토론하고 또 더 좋은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온라인 안에서의 토론이 되게 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일반인들이 말하는 발언들이거든요. 네. 그 발언이 좀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까지 반영되려면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끝으로 혹시 우리 뭐 댓글을 쓰다가 언제 한 번은 내가 악플을 달아봤는데 그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참 아이 때 내가 했던 발언이 좀 부끄럽다,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실 때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사실 온라인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지의 기간만 따지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문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여긴 지금 거의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문명으로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네. 아직 모두가 성숙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나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내뱉는 말만큼이나 온라인에서 내가 쓰고 있는 댓글도 내 책임이고 나의 인격이고 그리고 그 글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골마 버리면 이 세상 자체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하는 네. 그 극단적인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키보드 앞에 손을 뒀을 때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책임감을 갖고 댓글을 쓰고 그러면서 좀 건강하고 자유로운 소통, 온라인상의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댓글 솔루션 라이브리를 운영하는 CG온의 김미균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